이명박과 함께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정부를 한번 바꿔보려고 시도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온 MB 시즌2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뉴라이트의 세계관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뉴라이트들은 대한민국의 근대성이 완성된 과정을 건국의 민주혁명, 이승만 씨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남았냐?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혁명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혁명, 북한의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뉴라이트들의 세계관에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세계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것이 존재하고 난 좀 보수적인 사람이야, 난 좀 진보적인 사람이지, 이런 가운데서 교류가 일어나고 옛 것을 지키려는 보수와 새 것을 만들려는 진보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뉴라이트 세계관에서 대립하는 두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근데 진보와 보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 세력은 자유민주주의가 전체 세력을 말살시킴으로써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라는 본인들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이 대상이 아니라 공산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대한민국이 압살해야 될 대상인 거죠.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뉴라이트의 존재 목적입니다. 뉴라이트들 중에서는 또 상당수가 80년대 학생운동을 하면서 북한을 추종했던 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김영한 같은 자들은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등의 거친 행동들을 보이다가 또 한순간 안기부에게 횟가닥 전향해서 주사파를 비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처럼 박정희를 숭상하다가 김일성을 숭상하다가 다시 이승만을 숭상하는 방식으로 어떤 개인에 대한 숭상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북한을 말살시켜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세계관으로서 전체주의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옳은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를 전부 다 파괴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본인들 세계관 안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이유는 그렇게 강화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뉴라이트의 극우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 이번 대통령 연설이고, 그래서 대통령 연설에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6차례 새로 등장한 것, 지난 1년간 대통령실을 야곱야곱 장악해왔던 뉴라이트들이 완성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여기에 사상적으로 완전히 동조되어 있는 상태, 동화되어 있는 상태, 원래부터도 극우적인 생각과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뉴라이트라는 사상적 토대가 같이 뿌리를 내리면서 섬멸해야 될 대상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선정하고,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가까운 민주운동과 인권운동, 여기에 암약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뿌리 뽑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죠. 수출은 줄어들고 있고 청년의 실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두환 대통령은 3S를 얘기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린다. 그래서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는 등의 작업들을 했죠.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 산업 등을 통해서 또 국민들을 위로한다. 여기에는 뭐 소위 말하는 에마 부인을 포함한 이런 에로 영화 시장의 범람도 있었고요. 그 세 번째 S는 섹스, 성이죠. 이런 쪽에 자유를 많이 주어서 국민들이 정치적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3S 정책을 펼친 바 있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그럼 하는 게 뭐냐? 지난 시기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콜로세움 안에 조국 가족을 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미친 듯이 풀어서 이들의 팔다리가 뜯겨 나가는 과정들을 대략 한 30배에서 35% 정도의 국민들이 환호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획책하는 것은 전국의 수많은 콜로세움 경기장, 검투사 경기장을 만들어서 진검승부를 하도록 단검 한 자루씩을 민주당에게, 인권운동가에게, 민주주의 활동가에게, 시민단체에게, 노조에게, 장애인에게 주어주고 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극우 보수 유튜버들과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국가 권력들과 기업들과 이런 자들이 쇠몽둥이와 굶주린 사자와 칼과 도끼와 낫을 들고 이 투기장에 난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보 개혁 세력들을 도륙하는 장면들을 연출해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니겠지만 국민 중에 30% 정도는 노조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인권운동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는,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교육 내에서 학생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이 꼬매어지고 머리가 잘려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야, 이 정부 제대로 하는구나. 거기에 박수를 치면서 실제로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고물가와 이 높아진 실업률과 수출 부진과 경제 부진을 만회하려고 드는 상황. 그것이 지금 2023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진보 개혁 세력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그런 8.15로 저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저항은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80년대 독재자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다 시민대 혁명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